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6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속 다루고 있는데 매일매일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오늘 좀 부각된 내용은 러시아와 이제 미국 간의 급속한 어떤 대화의 진행에 따른 기득권들의 어떤 놀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 무분별한 어떤 방해, 속내를 다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러시아 자체는 조금 안정된 느낌이다. 그리고 그래서 낙관적 분위기는 조금 더 짙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젤렌스키의 입장에 대한 기사가 오늘 제 눈에는 띄지가 않았습니다.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뜨거든, 제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자, 그래서 젤렌스키 쪽은 어떻게 처리가 됐다.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지만 뒤로 단속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지금 보도를 타는 부분은 그 말단에 정리된 부분만 나오는 거거든요. 서로 강력한, 제가 봐서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주고받고 있다. 이래도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트럼프는 이번에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 같아요.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의 흐름은 큰 불은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이제 북미 관계에서 북미 종전선언이고 북극 항로이자 북한이라는 투자체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수천 년 동안 한 틀 속에 살아오다가 갈라졌는데 그게 다시 이어붙이는 그런 엄청난 계기가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전 세계가 전반전 후반전으로 갈라지는 그 중간에 서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등장하고 있다.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중차대한 일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언론의 무관심은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걸 모르지는 않죠, 당연히. 자, 오늘 정신없이 타스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전부 다 그제 이어서 일면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대해서 다룬 내용들로 덮여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얼핏 보도될 때는 이렇게 보도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 자체가 낯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폴리티코의 발언을, 폴리티코 미국 정치 잡지죠. 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거죠. 대문 기사로 트럼프 조건이 뭐든지 간에 빠른 마무리를 원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고, 왼쪽 밑에 내용은 전혀 무관한 내용이지만 푸틴이 삐시기 웃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고비를 좀 넘어갔다. 그때 저항이 있었지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러시아의 모든 부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미국은 제가 봐서는 대통령실 백악관 정도는 집중도가 있지만 그 밑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가운데 아래쪽에 세 개 중에 가운데는 뭐냐면 어제도 언급드렸던 미국 육군 장관인 드리스콜이 키예프를 이번 주 중으로 방문하기로 돼 있다. 예정이 됐다라고 젤렌스키 쪽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제일 밑에 오른쪽은 사진에 조금 보이는 사람은 위트코프 특사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사인데 미국의 특사죠. 가서 푸틴 만나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지금 가서 푸틴 바로 만나라라는 게 지금 이제 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오늘은 이제 실행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큰 불은 좀 넘어갔다. 그래서 양쪽이 뒤로 큰 작업들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네. 우리 언론도 이렇게 보도했죠. 매일 속보를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속보가 끝이에요. 연합뉴스, 트럼프 러우 종전 최종 타결 임박, 양국의 특사 파견 지시. 자, 하루에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저께,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로 MBC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가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건 없고, MBC는 이것조차 다루지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연합뉴스가 이것을 왜 다루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오늘 제목에도 적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가 평화적으로 타결 종전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연합뉴스는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그건 모르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단지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 우리나라 언론 전체는, 대형 언론 전체는 통일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감히. 그것은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띄어야 되거든요, 제 눈에. 유튜브와 AI에 이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떠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비해라. 뭔가 해봐라.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걸 속보 처리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예. 아니, 소위 정권가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실업자 지수 이런 걸 가지고 생방송을 할 게 아니라, 러우가 최종 타결이 임박했으면은, 미국 정치 중에 어떤 것이, 앞으로 빛을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 언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트럼프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다 알고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그거 할까? 예. 미국이 지금 한국의 AI나 여러 분야에서 선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 것인가?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그리고 북극 항로가 오픈이 된다면 어떤 업종들이 활용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 충분히 분석해 볼 수 있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쪽에서는. 그런데도 덮여져 있다. 예. 자, 그래서 연합뉴스의 이런 속보 처리는 경고죠. 뭐든지 좀 해봐라. 잘못하면 진짜 우크라이나 종전하겠고, 그 다음에 북미 종전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해가 됩니다. 3일 연장 보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MBC에서 점심때 밥 먹으면서 보니까 휴대폰으로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군요. 79세 트럼프 바이든을 조롱하더니 본인도 꾸벅꾸벅 노화 현실 직면. 이게 지금 국민에 다룰 기사입니까? 이것을 미국발 기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예,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큰 의미에서는. 맞죠?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그리고 이재명의 순방에 왜 그렇게 큰 계획들을 양쪽이 합의하에 즐겁게 웃으면서 갑자기 쭉 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럼 그들 나라랑. 이집트랑 튀르키예랑. 하고 싶었죠. 할 여건이 안 됐지요.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서로 다 반기면서. 예. 미국의 배려와 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 러시아와 크게 봐서 미국이 화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한국이 되게 중요한 입장으로 올라가게 된다. 지도국 반열에 올라가게 된다. 실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일이 엄청나게 많다. 중국보다는 미국, 한국 콤비가 훨씬 낫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언론이 그거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런데 이런 기사를 달았다? 예. MBC가 우리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한테 좀 당해서 그런지, 탄핵 관련, 내란 관련 보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이지만, 그 외에 해외 관련 보도에서는 젬병이 아니라, 오히려 역적 노릇을 하고 있다. MBC는 반통일 세력이다. 그런 생각을 감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를 뚫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변화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을 안 거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인류가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 핵심에 트럼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자구도. 지금 이재명도 G20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다 다자구도 이야기잖아요. 그게 메인 테마예요.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미국도 힘이 빠지고 중국도 힘이 빠진다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구도 관심을 갖고 비춰주지 않죠. 중국마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오케이 했는데 미국과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보다 낫겠다. 왜? 각자가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자, 제가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총저항을 한다는 느낌을 제가 확실하게 받은 게 이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고 하니 미국 MBC에서 보도를 하기를 우크라이나의 종전 방식을 두고 백악관 내부에서 내분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MBC 뉴스 내용이 뭐냐. 벤스하고 루비오 국무장관 사이, 벤스 부통령하고 의견이 다르다. 벤스 부통령하고 지금 위트코프 특사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지금 일을 끝내야 된다. 즉 러시아 편을 들어서 끝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루비오는 그게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러시아니까 러시아에 따져야 된다. 이러면서 입장이 갈려있다. 이런 기사를 낸 거예요. 자, 이간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루비오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건 전부 다 100% 페이크 뉴스다. 네.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라고 따옴표로 지금 표시된 내용이, 제가 이제 의역을 하자면 그런 것이고, 루비오의 이 글에 벤스가 답글을 달았어요. 답글 내용이 뭐냐면은 미디어가 언론 매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 추진 정책을 골로 보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탈선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 자, 이런 걸 치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MBC가 입장이 뭐냐? 네, 저는 이제 이런 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은 이것은 기득권의 저항이다. 그리고 그들은 놀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한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젤렌스키 입장이 지금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네요. 네, 자, 이것은 어떻게든 틀을 막아다 더 강한 수가 나왔다. 이럴 때 러시아 정보부나 CIA가 일을 한다면 이런 데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드러나지 않고 음지에서 일하고 있겠지요. 어떻게든 입을 틀을 막았다고 좀 봅니다. 자, 아무리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고자, MBC와 영국이 도와주고자 하지만 젤렌스키 자체가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끝이거든요. 자, 젤렌스키가 의기소침해 있는데 영국이나 MBC가 힘을 줘서 젤렌스키를 빳빳하게 세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젤렌스키 자체가 무너지면 주위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됩니다. 자, 그런 게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걸 찾으니까 5월 달에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이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상황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MBC가. 트럼프가 루비오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격을 시켰다. 그래서 경쟁 관계가 형성됐다. 좀 전에 내용도 그런 거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의견이 달리한다. 그리고 그 틈이 커진다. 벌어진다, 자꾸.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파토날 것이다. 우크라이나 협상을. 자, 벤스가 부통령이니까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국무장관이 루비오가 못하지 않아서 잘했습니다. 이게 부상하면은 벤스는 트럼프의 의견을 쫓을 텐데, 거기서 돋보이기 위해서는 루비오가 벤스의 의견과는 달리해야 된다. 즉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의견과는 다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도도 돼 있었잖아요. 이 트럼프의 특사인 위트코프하고 벤스가 의견이 같다. 즉 대통령의 뜻을 따르고 루비오가 거기에서 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중이 잘 안 될 것 같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루비오 의견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도권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갖고 있는데 그럼 루비오를 잘라야죠. 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MBC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막 질러 제낀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자, 그리고 오늘 타스통신에 이런 보도가 났어요. 러시아 대외정보부, 어제 제가 스푸트니크에서 잠깐 났던 건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뤘어요.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크다. 영국을 엄청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지금 영국이 선봉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이 다음 장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영국이 이렇게 이야기할, 영국의 본심의 속내에 대해서 까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은 영국을 엄청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제가 뭐 이렇게 들었죠. 저는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스푸트니크 뉴스에 보다 하루 늦게 보도를 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보니까 진짜인 것 같더라. 이렇게 싫은 것 같다고 봅니다. 일단 이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영국은 상당히 위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소개는 안 드립니다만 이런 내용이 자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자면은 러시아 안보실장이 미국의 대통령 특사인 위트코프랑 통화한 내용들이 지금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의 평화안 27개 조항이 언론을 타고 여러 군데서 흘러나왔죠. 엑시오스, 그리고 또 어디였더라? 블룸버그,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한 국회의원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다. 저는 그걸 봤을 때 그것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흘린 것이다. 즉, 그 국회의원은 죄송합니다. 젤렌스키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연합뉴스의 보도 태도도 보면 그것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야, 잘못하면 종전하겠다. 뭔가 좀 해봐. 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탔다고 봅니다. 며칠 보니까 그렇게 입장 정리가 좀 되고요. 물론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스푸트니크 뉴스가 다룬 거죠. 영국이 트럼프 평화 협상 약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러시아 정보부 발표가 나왔고 오늘 타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거 볼까요? 자, 트럼프를 어떻게 힘을 빼려고 했느냐? 트럼프가 러시아 정보부와 내통하고 있다. 반역죄, 간첩죄. 말은 러시아 정보부와 내통이지만 미 국민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말로 하자면 외환죄입니다. 외환죄. 예, 이것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큰 범죄예요. 자, 그리고 영국이 왜 이러냐에서 단초를 제공하는데,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딥스테이트 내지는 군산 복합체 내용에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국에 있는 BAE와 탈레스 UK 이런 데서 드론을 생산해서 유럽의 돈으로 드론을 생산해서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있다. 즉 영국이 마지막까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프랑스는 미온적이다. 독일은 발표한 지 좀 오래됐다. 자, 이것은 뭐냐면 EU의 지금 수장이 있죠. EU의 수장. 예, 거기하고 상관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여성. 그래서 이게 한 6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다. 우리 돈으로 치면 8조, 10조에 대한 거. 그래서 영국 경제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프랑스 경제도 어렵죠. 영국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언론의 보도에서 이런 개인 채널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튀르키예 방문한다니까 그 앞에서 튀르키예가 경제가 너무 위험하다.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세계에서 좋은 경제를 가진다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프랑스하고 영국도 같이 다뤄야 돼요.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고고한 국가입니까? 영국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영국이 경제적으로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자꾸 늘어진다. 저는 이거 거기다가 8조 갖다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영국이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전혀 무관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자, 영국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미국하고 똑같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은 패권이고 영국은 패권 새끼로서 유럽을 지배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지배하는 나토를 통해서 지배하는 거죠. 대서양을 건너오는 그 과정에서 영국이 가운데 원래 또 미국의 뿌리기도 하니 주요한 뿌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네트워크로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생산이나 문화나 모든 면에서는 프랑스랑 독일한테 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영국 거 기술 쓸만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품 쓸만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더 이상. 다이아나비밖에. 즉 영국은 여러분 몇 년 됐죠. 국민투표를 통해서 EU에서 탈퇴했죠. 그래서 파운드화를 쓰는 거잖아요. 유로화를 쓰지 않고. 즉 그것은 미국의 유럽을 선택하는 것보다 미국을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북아메리카에 속한다. 아메리카 대륙에 속한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심정적으로도 유럽 대륙과 많이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그냥 가서 각자 먹고 살자. 동생 챙길 데가 별로 없어요. 미국에 도움되는 게 없어요. 영국이 지금.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영국은 대서양의 오리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해 옛날 일본을 비하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 그 섬나라 근성, 예, 그런 거하고 조금 상관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자, 그래서 그렇지만 또한 남북 문제에서 뭔가 진전이 있어서 또 꼬물이 나올 것 같으면 또 금방 우리나라도 달려올 겁니다. 지금은 현재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대신에 우리 한국 쪽으로 달려올 때는 훨씬 이제 몸과 마음을 낮추고 오겠죠. 예. 자, 오늘 이제 쭉 그 러시아 뉴스들 나온 거 조금 볼까요? 위에 보면 키르기스스탄 3일 방문한 거, 저거는 이제 여유를 보여주는 거고, 또한 푸틴이 어느 정도 뭐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냥 친교 차원에서 갈 수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게 아닌 다음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푸틴 트럼프가 추진했던 C5 국가랑 관계 개선하는 부분, 그거 계속 하자. 나는 확신한다. 뭐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 섞여 있다고 보는데, 밑에 보면 라프로프가 이제 어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내뱉은 말은 이 기사에는 없는데, 이 제목에는 없는데,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예, 평화적 해결을 원치 않으면 군사적 충돌이다. 이런 좀 이중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제예요. 오늘 보니까 그가 말한 것은 우리가 외교적 여지가 넓어지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 상당 부분 새롭게 합의가 된 부분이 있고 젤렌스키가 어느 정도 지금 제압을 했다. 그래서 영국을 깔 수도 있는 거다. 영국을 대놓고 깐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당연히 알게 됐을 거잖아요. 백악관 전체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마르코 루비오하고 제이디 벤스가 다 알았을 거잖아요. 영국이 저러고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그걸 확인 못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 태도에서 확실히 경각심이 생겼고 그에 대한 대응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는 트럼프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허물던 훨씬 진전된 부분이고 이것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러시아식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좀 허풍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러시아 측의 발언을 보면 항상 보수적이거든요. 네, 중요한 일이 다가올수록 낮춰서 이야기해요. 오히려 우리랑 좀 비슷해요. 이게 동양식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럽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관여할 기회가 많았지만 모두 날려버렸다. 이러면서 영국 이야기 같이 나온 거잖아요. 너희들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 EU가 특히 EU하고 영국 쪽에서 역제안이 들어왔지만 젤렌스키를 부추기면서 그들을 좀 더 아웃시켰다.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젤렌스키가 더 이상 그들을 추종하지 못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밀어붙였다. 미국과 특히 미국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큰 고비가 넘어간 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좀 영국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 한번 보세요. 뭐 지금 전 세계 지지율 꼴찌잖아요. 12%인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는 프랑스 민주주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의 정치적 상대방을 거구라고 러펜이죠. 거구라고 밀어붙여가지고 그 나머지 중소정당들을 연대시킨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으로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민당하고 비슷해요. 대통령 요즘 몇 년 하는 겁니까? 자, G20에서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흔쾌히 한국에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영국이 왜 안 했을까요? 영국이 G20에 안 했겠습니까? 뭐 영국 총리가 안 왔을 수는 있죠. 누가 왔겠죠. 영국 이야기는 없고 프랑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프랑스는 과거 문재인 시절에 트럼프가 막 고민을 할 때 트럼프의 반대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고 싶었지만 북미 종전을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미국이 흔들릴 때 우리의 입장을 지지했던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 차원에서 북미 종전을 지지한다고. 왜? 유라시아들에게 소통이 되고 이게 새로운 기회의 창구로서 프랑스는 그걸 보고 있다는 그런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영국은 섬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게 일본과 되게 비슷하죠. 영국이. 괜히 일본이 영국 시스템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국은 왜 이러지 못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이렇게 되면 프랑스가 이런 이제 유라시아적 소통에 있어서 유럽 대륙에 있어서의 종착역이라는 부분에서 주요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힘들거든요, 마크롱은 지금 엄청나게. 그 다음에 G20에서 한 이재명의 발언을 볼까요? 모두가 기회 함께 누려야지 경제 체질을 근본 바꿔야 된다. 어제 러시아가 트럼프를 압박할 때 많은 이야기 했었죠. 근데 특히 에너지 부분 이야기 많이 했었죠. 경제 체질을 근본을 바꿔야 된다는 뭐냐? 그리고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려야 한다. 이것은 뭐냐? 다극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경제 체질을 근본을 바꿔야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겠느냐. 지금 가난한 나라들이 어떻게 발언권을 가지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자, 정치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돈 버는 건 자기들이 벌려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갖다 줄 수 없잖아요. 그냥 가난하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뜰 거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로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 부에 걸맞는 정치적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런 세계 국제 관계 질서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 G20도 그것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에 마크롱은 재수 없어. 정말 자존심 상하네.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고 그렇지만 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군데서 압박이 들어오자 다시 이런 기사가 나요. 연합뉴스는 보면은 미국이 F-35와 AC-130 이것은 이제 C-130 전투기 수송기에다가 소위 건십이라고 그러죠. 뭐 105mm 포부터 해서 뭐 230mm 게틀링 기관포를 몇 개 주렁주렁 탄 그런 형식인데 베네수엘라가 그 정도까지 그건 게릴라전에 쓰는 무기거든요. 따지고 상대방이 대공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전차에 쓰는 무기인데 어쨌거나 이런 걸 언급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미국 내의 반대 세력들을 아까 보셨던 영국과 MBC 보도의 태도 그리고 그 외에 뭐 지금 블룸버그 같은 것도 그래요. 또 민주당에서 앱스타인 파일 푼다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한 군데를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의 트럼프의 전형적인 미국 방식으로서의 방어 패턴이에요. 전쟁 날 수 있다 이쪽에. 그럼 모든 게 스톱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달러는 일단 움직이지 못해요. 달러는 뭐예요? 이게 만약 전쟁이 난다면. 자, 이것은 나의 교두보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거. 자, 그 밑에 보면 작년에 나왔던 CGTN이라고 이것은 중국 쪽에 관영 비슷한 곳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영자로 하는 데거든요. CCTV하고는 좀 다른 미국의 빚 부채 위기. 이거를 진짜 미국의 어떤 정권 방송을 한다든지 미국 경제를 분석하고 세계 경제를 분석할 때 이 이야기를 빼면 안 돼요. 지금 미국의 빚은 미국 1년 예산의 20%에서 30% 정도를 왜냐하면 이 국채는 1년에 2번인가 6개월마다 한 번 정도 이자를 줘요. 이해되시죠? 채권에 대한 이자를 1년에 2번 정도 줘야 돼요. 그 이자 비용으로만 1년 예산의 20-30%를 쓴다니까요. 미국 패권이라는 게 없다면 패권이 있어도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위기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미국 힘이 떨어진다? 나토의 지배력을 뺀다? 군사적 지배력을 뺀다? 그리고 상대방이 적이 있다라는 거, 중국이랑 거대한 적이 있으니까 맞서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트럼프가 해체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한테 남겨진 것은 핵전쟁 이후의 처절한 패배다. 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게 푸틴이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극화라는 컨셉이 등장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다운시키자. 다른 애들이 올라오게 하자. 그러면은 달러를 계속 사용해 줄게. 달러가 빠져나가면 폭망이다. 달러 자본을 가진 세력들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달러에 대해서 내가 달러 예금을 가지고 있다. 근데 미국이 망할 것 같아? 그죠? 지금 1달러당 1,450원 하는데 보니까 오늘 보면, 근데 그게 1달러당 예를 들어서 100원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려면 그 소문을 미리 알고 있다. 그 소식을 이미 들었다. 확신한다. 그러면 EU나, 죄송합니다. 유로나 다른 금액으로, 다른 화폐로 갈아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금을 사든지, 아니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의 주식을 사든지, 그런 식으로 옮겨 타야 될 거잖아요, 빨리. 미국 자본이 그런 입장에 똑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본들이 흔들릴 거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를 어떻게 지킬 건데? 그럼 내가 계속 지금 달러로서 자산을 갖고 있어도 되나? 당연히 흔들릴 거잖아요. 그걸 틀어막기 위해서 동교 대제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베네수엘라권 포함해서. 예. 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는 그런 게 핵심이거든요. 이 모든 세상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 이미 달러의 용처는 많이 줄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달러가 원래 망가지기 전에 환율이 올라간다. 달러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른 나라들 다 망가뜨리고 달러가 망가진다. 미국 패권 구도 하에서는 지금 그런 형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달러에 따라갈 수가 없지. 달러가 죽는다고 우리까지 죽어야 돼. 아니야. 해서 브릭스가 생긴 겁니다. 상하이 협력기구가 생긴 거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화폐를 갖고 준비를 한 것이고, 중국은 그걸 위안화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죽으려면 너 혼자 죽으라, 미국. 그러니까 미국 자본들이 그럼 저리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이. 트럼프 시간 없다는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국내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조국이 이제 당대표가 됐나요? 그래서 우원식을 만나러 갔고 정청래도 만나러 갔어요. 둘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조국이, 그래서 제목을 MBC에서 개헌이 시급하다 뽑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상이몽이에요. 조국이 말하는 개헌은 지금의 상황에서 극우 세력 같은 부분들이 준동할 수 없도록 기존의 헌법 자체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개헌을 할 때 우원식은 여기에서 개헌에 올라타는 거예요. 내각제 개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어디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재명이 뭐 출국을 하거나 귀국을 할 때 요새 외국 많이 다니니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나와서 인사를 하러, 마중하러, 배웅하러 나오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편집 안 된 거. 거기 보면 김병기는 눈을 안 맞춥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짧은 말 이상을 한 적도 못 본 것 같아요. 짧은 말조차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조국이 정청래를 만나서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합동적으로 일을 같이 했는데 정치개혁 약속해놓고 왜 안 하냐. 그게 연장선상의 헌법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 못 박자라는 거잖아요. 두 번 다시 내란세계 준동하지 못하게. 우원식은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고, 과거의 모습대로 정치인들이 편한 정치를 하자라는 게 그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현재 기득권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곧바로 돌아서면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들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정청래가 바보라서 행동을 옮기지 못하느냐, 그런 소리를 조국한테까지 들어야 되냐. 저는 그건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내부의 구조가, 몸통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대다수의 지지 기반이 전라도에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 있는 투착 세력들이 소위 예전에 이낙연을 변심시켰던 그 세력들이죠. 예, 한때 정동영을 내세워서 안철수와 손을 잡고 문재인 세력들을 밀어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 다 바깥에서 굴러온 돌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전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던 몸통 세력은 계속 얹자는 거예요.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자기들 세력인데 대접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 대표, 그래서 투표하면 이겨요, 그들이. 지금 이재명이 그나마 문재인 때보다는 당의 장악력이 높아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무현 때는 탄핵 그 업무 정지됐죠. 예, 그때 추미애도 그거 가담했어요. 예. 문재인 때는 이낙연을 지역 안배,
전남도지사든 이낙연을 데려다가 국무총리 시켰지만 국무총리 잘했어요? 기대를 한몸에 받았어요? 당으로 돌아갔더니 수박화됐죠. 그래서 저항했죠. 그래서 이재명을 다시 세운 거고, 그거는 문재인 세력의 힘이 없이는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 있는 구세력과 신세력 간의 다툼, 자리 싸움이 지금 있거든요. 구세력이 아직도 유리해요. 문재인 때보다는 이재명 세력이 더 나은 포지션을 잡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는 부분은 민주당 내부의 구도의 재편, 분명히 그것은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 중간선거 앞을 두고. 자, 이게 이재명이 지금 발을 깊이 담그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전체적인 계획에 행동대장으로 다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때는 전체적인 그림에 인풋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이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쪽에서 큰 발걸음을 해주길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100년대에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